이번 시간은 우리가 곡을 작곡할 때 가장 필요한, 가장 기본인 멜로디를 어떻게 쓰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많은 친구들이 요새는 약간 분위기, 그 다음에 어떤 되게 재밌고 색다르고 새로운 가상악기 혹은 뭐 루프 혹은 소스 뭐 이런 것들 소리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되어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나오고 있어서 아무래도 처음에 딱 접했을 때는 굉장히 혹하게 돼요. 아, 이런 소리 되게 재밌다, 특이하다, 신난다, 좋다 이러고서는 그런 소리들에 많이 치우치게 되면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음악의 구성 3요소 있죠. 그거를 좀 가장 기본이라고 구성의 3요, 음악의 구성 3요소, 기본의 3요소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서는 작곡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이 돼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되냐면 처음에 되게 힙한 느낌이 들고 되게 신나! 그게 다고 음악이 이제 노래가 끝난 다음에는 기억나는 멜로디라든지 기억나는 부분이 없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잊혀지고 본인들도 그 유행이 지나면 뭐야 저게 무슨 노래지? 할 정도로 유행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다양한 소리들이 나오고 다양한 색깔들을 가진 가상악기라든지 뭐 이펙트 뭐 여러 가지 소리들이 나오는 거는 정말 좋은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와중 그 많은 소리들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고 그 소리가 너무나 다양하고 재밌는 소리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헤엄치고 허우적거리다 보면 도대체 내가 뭘 기본으로 해가지고 어떠한 음악을 만들고 있었는지도 방향이 사라지고 그냥 그 소스만 남게 돼버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 소스에 나의 음악이 먹히는 거지, 결국에는. 그래서 나의 기본을 사실은 가장 충실히 하는 게 중요하죠. 90년대 음악이 인기가 많고 리메이크가 많이 되는 이유도 그런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 당시에는 지금과 같이 퀄리티 있는 가상악기가 발전이 되지 않았을 뿐더러 그런 프로그램도 사실 또 존재하진 않았다고 하기 때문에 퀄리티도 안 좋은 가상악기 있다 해도 퀄리티가 안 좋은 가상악기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그조차도 사용을 하지 않았거나 그리고 또 뭐 이런 다양한 좀 소스들이 존재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녹음을 하려면 다 모두 가상악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악기들을 가져와 가지고서는 세션 녹음을 하고 그래야만 했다고 해요. 그게 물론 지금도 더 아무래도 가상악기는 현재의 누누이 말을 하지만 실제 연주되는 소리를 따라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당연히 실제 소리의 그런 호흡이라든지 숨소리 아니면 활이 시작하는 느낌과 흐름은 당연히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에서 나오는 소리들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버짓이 많은 경우는 항상 실제 악기 녹음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어,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런 이제 방법으로 이제 녹음을 해야 했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하게 지금 오늘과 같이 다양한 소스들을 우리가 접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에 기본에 충실을 할 수 있었죠. 그래서 90년대 음악이 지금까지도 굉장히 다시 회자되고 리메이크가 되는 이유는 기본에 충실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도 기본에 충실을 해야 돼요. 내가 잘 못하니까 기본에 충실한 것이 아니고 지금 나조차도 항상 멜로디를 연구하고 멜로디를 생각해보고 리듬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화성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항상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계속 멜로디를 생각을 해보고 멜로디를 만들어보고 화성을 만들어보고 리듬을 생각해보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세 가지 지금 3요소 멜로디, 화성, 리듬이라고 봤을 때 이 세 가지 중에 요새 지금 그런 다양한 소스들과 함께 화성 같은 경우는 이리 와. 앉아. 강아지는 짖을 수 있죠. 그럼 나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네들은 말을 하고 싶지 않겠어요? 아무튼 여기까지 얘기했죠. 가장 우리가 다시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 시대에 지금 다양한 소리들과 함께 음악을 작곡을 할 때 가장 쉽게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거는 화성을 먼저 만드는 거예요. 기본적인 마치 그림으로 따지면 기본 틀을 가둬두고 거기 안에서 그 화성에 들어가 있는 음정을 토대로 해서 멜로디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만들기가 편해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분위기가 내가 지금 선택한 다양한 소스들과의 매치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구성이 되어 가겠죠. 그래서 대충 이렇게 화성을 짜놓고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라는 게 보다는 조금 쉬운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화성이라는 게 어떠한 틀을 만들어 두고 그 안에서 멜로디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멜로디가 되게 제한적이면서 화성적인 형태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커져요. 그거는 나도 그렇더라고요. 이제 이런 화성을 쓰고 싶어서 화성을 정해두고 이제 쓰게 되면 자꾸 음정들이 화성 안에 있는 음정들로 멜로디가 채워나가지니까 멜로디가 부드럽지가 못하고 화성 같은 진행으로 뭐 아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약간 화성학적인 그런 느낌으로 수직적인 느낌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약간 그런 화성적인 느낌으로 멜로디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약간 부드럽다기보다는 좀 딱딱한 느낌이 많이 들죠. 그래서 멜로디 자체만 딱 들었을 때는 그렇게 매력적인 멜로디가 나오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좀 갇혀있는 데서 이제 멜로디를 만들다 보니까 그 안에서만 놀아야 되니까 우리들도 이제 창의적으로 작곡을 하는 게 좀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리듬도 물론 마찬가지. 얘도 역시나 틀을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저 진짜 멜로디 잘 못 만들어요 하는 친구들이 그냥 작곡가로 대학을 졸업한 친구들 중에서도 많고 실제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정말 멜로디가 항상 힘든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거는 뭐 그분들이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럴 때는 멜로디 공부를 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제쳐버리고 멜로디 공부를 해야 된다. 라고서는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거죠. 멜로디만 처음에 만드는 거는 사실 진짜 백지의 화성으로 항상 만들고 멜로디를 얹었던 친구들이 딱 할 때는 진짜 백지장에 아무 틀도 없이 그냥 갑자기 멜로디를 갖다가 그냥 만드는 게 돼서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어, 심지어 몇 달이 걸리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만큼 멜로디만 그냥 처음부터 진짜 생짜로 만드는 거는 사실 힘들지만 그게 계속 숙달이 돼서 계속 만들다 보면 그게 좀 익숙해지고 만드는 길이도 좀 만드는 우리가 만들기까지 걸리는 시간도 점차 좀 짧아지게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짜 멜로디만, 화성은 절대 생각을 하지 않고 멜로디만 계속 짜는 연습을 해야 돼요. 멜로디만 들었을 때 내가 계속 생각나게. 이 멜로디가 내가 나중에 생각이 나나 안 나나가 매력이 있나 없나를 판가름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인 것 같아요. 내가 이 멜로디가 계속 마음에 들고 흥얼거리게 된다면 그 흥얼거리는 멜로디를 근간으로 해가지고 발전을 시킬 수도 있고 그 멜로디를 더 진행을 시킬 수도 있고 변주를 시킬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내가 멜로디를 계속 흥얼거리면서 계속 만약에 두 마디나 한 마디의 멜로디를 계속 발전시키고 괜찮은지 진짜 좋은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냥 멜로디를 만들었을 때 멜로디 만들었어요 하고서는 그냥 아주 단순하게 멜로디를 가져올 수도 있겠지만 그게 자기 만족이 되지 않고 그냥 만들었어요 하면 뭐 제3자가 볼 때는 그래 이런 게 너의 취향인가 보지 라고서는 넘어가지만 그냥 뭐 제 곡은 그냥 그랬어 하고서는 지나가게 되겠죠. 그러고 싶어요? 그러고 싶지 않잖아요. 내 곡이 진짜 매력적이라서 인기 있길 바라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내 스스로 만족하는 멜로디 라인이 내가 이런 색깔을 원했고 이런 멜로디 라인을 원했고 이런 분위기에 이런 진행이 되는 멜로디를 바랬는지 거기에 미쳤는지를 본인이 항상 생각을 하면서 멜로디를 먼저 만들어 봐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왜 선생님들이 멜로디 곡을 전공 실기로 곡을 제출을 하라고 하겠어요. 대학교에서. 그거는 그만큼 멜로디가 참 중요하다는 얘기고 그만큼 다양한 소스들의 바다에서 멜로디가 너무 중요한 거를 인지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들어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항상 과제로 그런 거를 주고 싶어요. 멜로디만 만들어 보기. 몇 개라도. 몇 개라도 한 세 가지라도 내가 정말 마음에 드는 멜로디를 만들기. 그런데 세 가지가 뭐라 그래야 될까?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못 만들게. 근데 그럴 만큼 계속 머리를 계속 자는 동안에도 생각을 할 만큼 계속 흥얼거리고 있어야 돼요. 뭐 백화점 가서 쇼핑을 할 때도 그리고 뭐 졸려가지고서는 잠깐 낮잠 잘 때도 그냥 멍하니 TV 볼 때도 갑자기 그런 멜로디를 약간씩 흥얼거리면서 떠올려 봐야 돼요. 그러면 그때 어느 순간에 진짜 딴짓하고 있을 동안인데도 갑자기 그 뒤에 부분이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당연히 녹음하고 적어 놓거나 뭐 그래야겠죠. 그런 식으로 멜로디를 갖다가 우리가 계속 빌드업을 해나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멜로디를 여러분들은 이미 화성과 리듬은 어느 정도의 기본기는 가졌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요즘 시대의 음악들이 그런 거를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그런 트렌드를 따라가고 있을 것이고 그런 곡들을 만들어 왔을 것이니까. 하지만 나는 장담해요. 여러분들이 멜로디를 그렇게 중점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굳이 영상을 켜서 멜로디가 정말 중요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멜로디를 만들어 봅시다. 자, 멜로디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네요. 나는 지금 동요의 그 악보들을 여러 가지를 구글에서 찾아봤어요. 다양하죠? 이제 동요들의 이제 멜로디가 가장 단순하면서도 아주 직접적으로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게 될 거예요. 자, 하나, 이렇게 그 중에서 가장 뭐라고 해야 될까? 확연하게 볼 수 있게끔 만들어진 악보를 내가 하나 켜놨는데요. 여기 보면, 무슨 노래인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냥 라인을 봤을 때, 이러한 언덕이 멜로디를 만들 때 약간의 작은 언덕 두 개에 큰 언덕 하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다른 이거 보기 전에 요거를 한번 볼게요. 이건 너무 잘 알죠? 나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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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리리리리리 이거죠. 여기가 가장 제일 잘 동요들이 그렇지만 대부분 그렇지만 가장 잘 지킨 형식의 예제 중에 하나예요. 여기를 이렇게 두 마디를 모티브라고 우리는 표현을 해요. 본인이 이제 멜로디를 처음 만들었을 때 가장 핵심이 되는 멜로디 라인, 프레이즈, 한 그 섹션
요렇게 이제 프레이즈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섹션을. 이렇게 두 마디를 가장 중요한 멜로디의 모티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모티브가 딴딴딴딴딴딴 요거예요. 그 다음에 다라라라라라라 이거는 여기에서 발전을 시켜서 나간 거예요. 여기서도 약간의 작은 언덕이 보여요. 딴딴딴딴딴 했는데 이렇게 쭉 올라가죠. 요거 역시 작은 언덕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여기 처음 마디부터 네 번째 마디까지 왜 이러죠? 크게 나온다. 계좌번호가 막 나오니까 안 보이게. 딴딴딴딴딴딴이 나오고 이게 모티브고 여기 모티브를 발전시키는 게 딴딴딴딴딴딴딴 이러한 작은 언덕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첫 번째 마디부터 네 번째까지의 마디를 A라고 봤을 때 그 다음 다섯 번째 마디부터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마디까지는 A 다시라고 불릴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 처음엔 두 마디 딴딴딴딴딴딴 이거에 대한 변주가 딴딴딴딴딴딴딴 어때요? 딴딴딴 이게 두 박자에서 한 박자로 나뉘어졌고 여긴 거의 똑같죠.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 첫 번째 A의 모티브를 두 번째 다시 A 다시에서 받았을 때는 약간의 변주를 해줘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여기에 이제 A 모티브의 발전이 된 부분을 보면 여기 역시 조금 더 변주가 된 A-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조금 더 언덕이 굴곡이 있죠. 단단단단단단단 이거는 이렇게 완만한 언덕이었다면 단단단단단단단 이렇게 조금 음정을들을 변주를 해서 바꿔서 조금 더 높이 올라갔다가 내려오게 되죠. 이런 굴곡을 이제 내가 작은 언덕 두 개의 큰 언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언덕들 작은 언덕, 조금 큰 언덕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는 이제 다시 이제 반복이 되는 거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런 형식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A가 되고, 그래서 얘가 A 다시가 되겠고, 그 다음에, 렐렐렐레 레미파는 B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 다시, 그 다음에 여기가 B 부분이 되는 건데, B 부분은 여러분들이 곡을 만들 때도 해당이 돼요. A랑 A 다시, 가요도 마찬가지로 보세요. 벌스, 벌스 2, 그 다음에 훅, 그 다음에 B, 이렇게 넘어가죠. 여기가 어떻게 보면 벌스 A, 벌스 2가 되는 거예요. 벌스 A랑 벌스 2는 거의 흡사하죠. 그런데 너무 똑같이 반복하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약간의 변주를 줘서 A 다시처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결국에는 얘가 크게 A가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B는 다른 분위기를 잠깐 내줬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다른 멜로디죠. 렐렐렐렐레니파 미미미미미파솔 여기죠. 이게 이제 잠깐 돌아가는 이제 B가 되는 거예요. 가요에서 말하면 B가 되기도 하고 약간의 브릿지 형태가 되기도 하죠. 가요 같은 거 여자 아이돌 가수 곡들 보면 굉장히 귀엽다가 갑자기 어느 부분에서는 되게 몽환적이고 섹시하게 분위기를 확 가라앉다가 다시 아유 귀여워 이러고서 노래가 끝나는 게 많을 거예요. 그게 바로 B 부분이 그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 레 같은 경우는 분위기가 약간 전환됐다가 다시 딴딴딴 똑같죠? 이 A를 딴딴딴 단단단단단단단 어때요? 앞부분은 A고 딴딴딴딴딴딴 이 뒷부분은 이 A 다시에서 가져왔죠? 그러니까 그 다음번 A를 반복했을 때는 이 위에 A와 그 다음에 이 A를 변주한 A 다시를 섞어서 이렇게 새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A고 B고 A가 되는 거죠. 이런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구성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동요들이 이제 이런 거를 하기가 좋은데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 이 악보를 그걸 봤으니까 이 악보는 그럼 왜 꺼내왔을까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것은 시간이 다 됐으니까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이어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